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해 오늘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만들어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여가부 폐지 문제를 포함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여가부는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장관급 부처에 여성 운운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독립부처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대로 된 나라 중에 한국 빼놓고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에 이런 부처가 있습니까? 일본에 이런 부처가 있습니까? 유럽에 이런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여가부라는 부처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여성단체 활동을 오래 해왔던 DJ 부인 이희호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가부는 지금까지 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DJ 계열, 그리고 이희호 씨 계열, 현 더불어민주당 계열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여성단체 관계자들의 출세 코스로 사용됐다는 비판도 무성합니다. 출세 코스로 사용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거기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려 18부 5초로 대폭 늘어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큰 정부 자체를 적절하게 줄여야 한다는데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 조직을 통폐합해 줄이는 것이 옳다는 원칙론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야당으로 달라진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72석의 국회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집권 초의 소중한 시간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매달려 힘을 빼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조직을 통폐합해야 된다. 그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 집권 초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을 이거는 개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거는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견제 혹은 발목 잡기 이런 게 거의 명약관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집권 초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권 초에 이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단 띄워놓는 정도로 하고 민주당에서 쉽게 받아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조금 연기해서 다음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당시 상황을 저는 생생히 이어갑니다.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를 저는 동아일보 경제부장과 산업부장 두 개 부장을 맡아 일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봤고 기사화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을 거친 뒤에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내걸고 정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통폐합이라는 게 대의에는 많이 공감을 하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늘어난 공무원들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만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집권 초에 정부가 이거를 너무 밀어붙이면 곳곳에서 저항 세력이 생기고 동력이 떨어져 버릴 그럴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새 정부의 적들이 생겨나고 공무원 조직에서 비토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야당으로 바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활용을 하겠죠. 더구나 6월 초 지금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정부 초에 국정동력에 힘을 받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대의가 옳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버리면 집권 초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변 인사들, 인수위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곧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간 좋게 말하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혹은 약간 붕 떠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는 법제화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순간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저항 세력이 나오고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정식으로 출범할 때까지 정부조직 개편 문제 그 문제에 매달려서 야당의 반대 이런 걸로 해서 쩔쩔매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처음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이 후퇴하고 여성가족부도 사실은 그때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 여성단체는 이런 쪽이 당시 야당 쪽과 손잡고 막 극렬하게 저항하고 하면서 결국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바로 몇 달 뒤에 닥쳤던 게 광우병 난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초에 그 엄청난 게 중요한 몇 달을 결국 끌려가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전례를 새 정부 관계자들은 잘 찾아봐서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또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무자비하게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권력에서 밀려나는 순간엔 또 엄청나게 물어뜯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똑같이 당하는 거는 그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잘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움직임에서는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는 이제 부처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더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남녀가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발언이 나온 하루 뒤인 3월 14일에는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가부가 남녀 갈등, 갈라치기 그리고 전투적 페미니즘으로 자기 존재 이유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역할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오해들이 있다. 여가부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숨은 기능과 역할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없어지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전부 괴담이다. 구체적인 혜택을 받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어떻게 없애겠나.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최근 이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좌파 세력 이런 쪽에서는 벌써 엄청난 선전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뭐 여성들에 대한 피해받고 하는 부분인데 구제가 제대로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지금 다시 한번 촛불 같은 뭐 그런 식으로 혹은 광우병 같은 식으로 하기 위한 전초작업 같은 느낌이 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이나 여가부를 갖고 광화문에 벽을 쌓게끔 만들려는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편. 그러니까 그게 다 법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저항, 갈등해서 그걸 갖고 출범 초기부터 일종의 반정부 시위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원희룡 지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정권을 아슬아슬하게 뺏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우리는 안을 내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멍청하고 반여성, 여성을 버렸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이 발언을 보면 지금 새 정부 쪽에서도 민주당 혹은 좌파 세력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안을 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여가부 폐지든 혹은 정부조직 개편은 다 법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법 통과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 약 2년 가까이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동의해 주는 내용이 몰라도 그쪽에서 반대하는 내용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이 아닌 뭐 가령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 부령 이런 식의 법률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뭐 명령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그리고 우선은 이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느냐. 현재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일단 대통령의 행정 권력은 탈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가 지방 권력을 갖고 다투는 지자체 선거고, 또 이제 같이 함께 선거가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 같은 교육 권력이 있겠죠. 그리고 뒤에 총선을 통한 의회 권력,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2석의 막강한 민주당 의석수를 내세우면서 바로 견제 혹은 발목을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니들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니들 마음대로 하게 해주지도 않을 거야, 지금 그런 뜻이 아주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수세적으로 방어전만 치를 수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정청래는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대선 선거운동 과정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아마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가 시작될 겁니다. 당장 뭐 총리 인선 문제부터 하나하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거 잘하죠. 사실은 저 친구들은 야당 하는 게 여당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체질에는 맞는 사람들이죠. 여당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야당하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쪽은 탁월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때로는 없는 거 부풀려서까지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나 정부조직법 개편 일단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내놓고 하는 건 좋은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 초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라.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실제로 집권 초에 해야 될 다른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그런 우는 범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